개혁신당은 한 방에 때리죠.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격 들어갑니다.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 안절부절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호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이준석 사라졌습니다. 이준석. 이번에 반란 아무도 이준석에게 질문을 안 해요. 벌써 몇 번째? 이건 인권 얘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15분 만에 드디어 이준석 제가 등장. 이준석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행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맞죠? 답변을 해주신 겁니까? 예.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10초 내로 질문해야 됩니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연수행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WP 제도 이제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보장해줘야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예.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왜 자꾸 시간이 없습니다. 차별임금제가 아니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 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발라주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한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한 방에 때리죠.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격 들어갑니다.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 안절부절 그랬던 것으로 시간 아는데 지냈는데요.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호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호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간질, 빌런들의 투주, 토론 빌런들의 이간질.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준석이 또 준비해서 와서 이간질하네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너무 많은 기소를 해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되어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의 제3조 내부를 왜곡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것은 전부 그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재판 중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에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 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습니까?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해보시죠.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뭐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그래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언론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유죄죠. 대선에 이번에 앞서서 할 기회를 이재명 가만히 죽이려고 계세요. 했잖아.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돼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너만 못 여기에 자지.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 저런 제 자체에 작자가 대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이런 나와가지고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은 최약체 후보.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아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릴까요? 예, 하시죠. 이게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하지 보류하라고 말라고 제가 했지. 지시했어요. 그 기사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보류를 했지. 두 번째는 왜 재판받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자,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자, 시간이 또.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절대 권력.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민주당 의원 중에 아버지라는 정상적으로 사람도 있었어.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수능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법치주의가 한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네, 얼마 그래서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희망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느냐가 결정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